요거는 예전에 했던 프린트에서 조금 내용이 추가된 프린트예요. 여러분, 화학식과 화학식량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죠? 화학식은 뭐 H2O, NaCl 이게 그냥 화학식이고, 화학식량이면 원자량, 분자량을 다 합쳐서 화학식량이라고 부르고, 화학식량의 원자량, 분자량은 다 뭔지 아실 거예요. 자, 원자량은 누굴 기준으로 했더라? 원자량은 진짜 질량이 아니었어요. 그죠? 가짜였어요. 누굴 기준으로 한 가짜? 탄소인데 어떤 탄소? 탄소도 종류가 여러 개였죠? 뭐가 12? 여기 붙은 수가 12. 이게 뭐더라?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질량수가 12인 탄소의 원자량을 얼마로 놓고 12로 놓고 나머지 애들의 상대적 질량을 표현한, 우리 가짜 질량을 유식한 말로 상대적 질량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질량수 12짜리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잡고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제가 다른 애들 원자량 안 외워도 좋으니 기준은 외워주자 이랬어요. 질량수 12짜리 탄소의 원자량 12로 잡았습니다. 분자량은 뭐 원자량의 총합을 하시면 분자량이 되는 거고, 분자량도 당연히 가짜 질량이고, 실험식량이 뭐더라 혹시 기억하시는 분? 실험식량을 알려면 실험식이 뭔지를 알아야죠. 자, 실험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였어요. 여기 C2H4가 있고 C3H6가 있고 C4H8이 있어요. 자, 얘네 다 분자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다 분자 맞아요? 다 분자예요? 아니에요? 다 분자예요? 분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금속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면 분자죠. 얘네 다 비금속으로만 돼 있으니까 분자 맞아요. 근데 금속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다, 막 NaCl 뭐 이제 이런 거 금속이 들어가 있으면 분자라고 표현하면 안 됐어요. 그죠? 얘는 다 분자가 맞아요. 이게 다 분자식이에요. 근데 분자식이 다 다르네요. 실제로 다 다른 분자거든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죠. 얘네 무슨 공통점? C와 H의 개수 B가 모두 1대 2네요. 맞습니까? 요 개수 B만 가지고 식을 쓰면 이렇게 되죠. 이 원자들의 개수 B만 가지고 쓴 식을 실험식이라고 합니다. 얘네는 분자식은 다 다르지만 실험식은 다 똑같은 거예요. CH2. 근데 이 실험식의 그럼 상대적 질량, 탄소가 원자량이 12고 수소가 1이거든요. 그럼 실험식의 상대적 질량이 14잖아요. 14 다 더하면 이걸 실험식량이라 그래요. 실험식의 상대적 질량.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이거에 다 2배씩 한 거잖아요. 그럼 제 분자량은 이 실험식량에 곱하기 2를 한 28이 나올 것이고요. 얘는 여기에 다 곱하기 3을 한 거니까 얘의 분자량은 실험식량의 3배가 될 것이고 얘의 분자량은 실험식량의 4배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실험식이 같은 분자들은 분자량이 모두 실험식량의 정수배가 나오게 되어 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실험식이 같은 게 왜 중요하냐면요. 실험식이 같은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내가 얘네 둘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얘네들이 지금 실험식이 같은데 C2H4와 C3H6가 자 똑같이 여기에 1g씩 들어있다고 합시다. 똑같이 1g씩 들어있어요. 똑같이 1g. 그러면 얘네들 이 안에 들어있는 분자수 같아요? 달라요? 자, 똑같이 1g씩 넣어놨을 때 이 안에 얘네들 분자수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 내가 잊으시면 안 된다 그랬죠?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 얘는 분자량이 28이니까 1g당 분자수가 28분의 1몰이에요. 근데 얘는 분자량이 14의 3배니까 3, 4, 12, 42. 그러면 얘는 분자량의 역수 1g당 분자수가 42분의 1몰에서 얘네 분자수는 달라요. 자, 그러나 이 안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수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 혹은 이 안에 들어있는 총 원자수는 어떨까요? 자, 원자수는 분자량의 역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분자량의 역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죠. 그러면 1g당 원자수를 비교해보면 분자량의 역수 곱하기 얘 한 문자당 원자수 6개. 그럼 이게 얼마가 되냐면 이게 얼마예요 그럼? 28분의 1몰에 곱하기 6이니까 나 이런 거 계산 못하는 거 알잖아. 빨리 해줘. 14분의 3이에요. 그죠? 근데 얘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가 9이잖아요. 그럼 42분의 9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14분의 3.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아셨어요? 실험식이 같으면요 1g당 분자수는 달라도 1g당 원자수는 무조건 똑같아요. 실험식이 같으면 1g당 원자수는 같아요. 왜냐면 실험식이 같다는 것은 결국 이 안에 탄소와 수소의 개수 B가 모두 똑같다는 얘기고 똑같이 1g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탄소수와 수소수가 똑같기 때문에 1g당 원자수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실험식이 같으면 문제에서 1g당 원자수를 비교하라 하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실험식이 같으면 1g당 원자수는 무조건 같다. 그게 1g당 탄소 원자수도 같고 1g당 수소 원자수도 같고 1g당 총 원자수도 같아요. 1g당 분자수는 다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다르죠. 분자량이 다른데. 하지만 1g당 원자수는 같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속도를 빠르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굳이 계산을 안 하셔도 된단 말이죠. 아이쿠 실험식이 같아 1g당 원자수가 동일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편해요. 오케이 이해했습니까? 여튼 이런 걸 실험식이라고 부른다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것까지는 외우기 싫어요. 그러면 우리 그냥 아는 대로 분자량의 역수 곱하기 한 문자당 역수해서 비교해 보셔도 돼요. 대신 실험식이 뭔지는 알아야죠. 이해했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 1번이나 2번 이런 건 다 푸실 수 있으리라 믿어요. 1g당 분자수, 1g당 원자수 비교 못하는 거 아니죠? 1g당 분자수, 분자량의 역수, 1g당 원자수, 분자량의 역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반드시 외워두시고 여러분 윗접시 저울 문제 나오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X 원자 4개와 Y 원자 3개의 질량이 같아요. 알죠? 근데 X 하나당 원자량이 12라고 문제에 알려줬으니 Y 원자량도 나오겠군요. 계산해서 푸시면 돼요. 윗접시 저울 문제는 X 원자 몇 개와 Y 원자 몇 개는 질량이 같아요. 무조건 이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요거는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4번 문제로 갈 거예요. 4번 문제 한번 잘 보세요. 1몰 질량 다른 말로 바꿔봐라. 1몰 질량 이꼴. 여러분 어떤 물질 1몰을 모아놨을 때 그 질량은 얼마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분자량 원자량만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 분자량 18이에요. 물 분자 1몰 모아놓으면 질량 얼마 나와요? 18g 나오는 거 아니에요? 1몰만큼 모아놓으면 지 원자량 분자량만큼 질량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1몰 질량 이꼴 화학식량 1몰 질량 이꼴 화학식량 1몰 질량의 일자를 생략해서 몰 질량이라고도 부른다. 다 똑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응? 기억납니까? 여러분 1몰 질량 이꼴 화학식량 이거랑 똑같은 말 몰 질량. 몰 질량은 1몰당 질량이다. 그래서 단위에 그램/몰을 붙였지만 결국 숫자는 지 화학식량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까먹으시면 안 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결국 수소는 원자량이 1.008이고 탄소는 12.000이고 지금 이 소리잖아요. 결론은. 자, 1번. 그러면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탄소 원자 한 개 질량이면 이게 상대적 질량을 묻는 거예요? 진짜 질량을 묻는 거예요.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라는 말이 지금 생략돼 있는 거예요. 원자 한 개라고 콕 집어 말해줬으니까. 그럼 한 개 질량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탄소요? 탄소는 1몰 질량이 12g인 거예요. 근데 1몰이 몇 개죠?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즉 아보가드로스만큼 모아놨을 때가 1몰이죠. 그럼 보세요. 탄소는요. 아보가드로스만큼 있을 때 질량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12g이 나온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이게 1몰이잖아요. 아보가드로수만큼 있을 때가 1몰이잖아요. 즉 1몰 질량이 12g이란 소리잖아요. 그러면 탄소는 자 아보가드로수만큼 모아놔야 12g이에요. 그럼 원자 한 개 있으면 질량이 얼마게? 이거죠 지금.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모아놔야 질량이 12g 나오는 애예요. 그럼 한 개 있으면 질량이 얼마게? 지금 이거잖아요. 이 비례식을 풀어요. 그럼 네모는 아보가드로수 분의 12. 요게 탄소 원자 한 개의 진짜 질량이죠. 진짜 질량.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아보가드로수만큼 모아놓으면 내 화학식량만큼 질량이 돼요. 그럼 화학식량을 아보가드로수로 나누면 원자나 분자 한 개 질량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원자나 분자의 한 개 실제 질량, 진짜 질량은요. 자기의 원자량, 분자량, 즉 화학식량을 아보가드로수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원자나 분자 한 개의 진짜 질량은 지 화학식량을 아보가드로수로 나누면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제가 이 1단원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 외울 게 겁나 많아. 매뉴얼을 외워야 돼. 이거 문제에 탄소 원자 한 개 질량 이 비례식을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외워야 돼. 아, 원자 분자 한 개의 질량은 화학식량을 아보가드로수로 나누면 나오지? 이걸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될 매뉴얼이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싸그리 나올 때마다 다 외워두셔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개의 질량? 아보가드로수 분의 화학식량?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니? 따라서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1g당 원자수 1g당 원자수 원래는 이제 분자량의 역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지만 얘네는 분자가 아니라 진짜로 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원자량의 역수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것까지 안 해도요. 여러분 지금 원자 한 개가 얘가 제일 가볍죠. 얘가 제일 무겁고. 그러면 똑같이 1g 모아놨을 때 누가 제일 개수가 많겠어요? 수소죠. 수소. 제일 가벼운 애가 1g 안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무거운 애일수록 1g 안에 들어가는 개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따라서 제일 가벼운 애가 1g당 원자수가 제일 많이 들어가겠구나. 따라서 얘가 가장 작다고 했으므로 틀리면 제일 많다고 그래야죠. 이해했습니까?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얘 이만큼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 여러분 몇 몰인지 계산하시면 돼요. 얘 화학식량 얼마? 12. 그럼 몰수는 화학식량 분의 질량 기억합니까? 화학식량 분의 질량 해서 나오는 몰수. 이게 탄소 원자 몰수예요. 12g당 몰수. 얘 1몰 있어. 12g당 1몰.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근데 얘 15.995g의 분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얘 O2의 화학식량 얼마예요? 이거의 2배죠. O 하나가 15.995니까 얘는 15.995의 2배를 해야 화학식량이 되고, 분자량 분의 질량, 화학식량 분의 질량을 해야 몰수가 되는 얘는 2분의 1몰이 되는 것이죠. 얘는 원자수지만 쟤는 분자수니까 얘는 화학식량에 원자량이 들어가고 얘는 화학식량에 분자량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화학식량분의 질량. 근데 질량은 주어져 있고 얘는 원자수니까 여기 화학식량 자리에 원자량. 얘는 분자니까 화학식량 자리에 분자량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1몰을 의미하고 쟤는 2분의 1몰을 의미하니 두 수가 같지 않죠. 이해했어요? 따라오고 있습니까? 다시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딱정벌레 기억하세요?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 내가 이거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돼야 문제 풀린다고 얘기했어요. 안 되면 그려서라도 풀라고. 자, 뒤로 넘어갑니다. 요거 기억하세요? 1몰 개수는 뭐 외우시면 되는 거고.
아보가드로 법칙. 이름이 복잡해서 그렇지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죠. 기체는 부피비가 분자수에 비례한다. 부피비가 분자수비이자 몰수비이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었죠. 기체는 분자수가 부피에 비례한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었고요. 기호로 표현하면 부피가 분자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어차피 분자수는 다 몰이라는 기호로 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기체의 밀도는 화학식량에 비례한다. 내가 이거는 설명 한 번만 해드리니까 앞으로 그냥 외우라고 했던 내용이죠. 기체는 밀도비가 화학식량비, 밀도비가 화학식량비. 기억합니까? 기억해요? 자, 내가 요 밀도가 문제에 주어지면 얘를 써먹어야 될 때가 있고 얘를 써먹어야 될 때가 있다. 둘 중에 뭘 써먹을지는 문제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주의할 점. 내가 만약에 밀도비가 화학식량 비임을 써먹고 싶다면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1번, 무조건 다 기체여야 합니다. 액체나 고체는 이게 안 통해요. 기체일 때만 밀도비가 화학식량비. 그 다음 2번, 한 종류씩만 들어있을 때. 하나의 용기에 기체가 한 종류씩만 들어있을 때 밀도비가 화학식량 비임을 써먹을 수 있고 한 용기에 기체가 두 종류 이상 섞여있다. 이러면 밀도비가 화학식량 비임을 못 써먹어요. 그때는 무조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밀도비가 화학식량 비다를 써먹을 수 있어요. 자, 다른 문제는 풀어보시고 우리 9번. 이런 거예요. 영도씨 1기압에서 어떤 기체가 밀도가 이만큼이래요. 아, 얘는 밀도비가 화학식량 비임을 이용하는 건 아니군요. 하지만 얘는 기체 밀도가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얘의 분자식이 뭐니에요? 뜬금없이.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이 단위를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단위가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지금 얘가 25g/L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1리터에 2.5g이란 소리죠. 1리터당 2.5g이란 소리죠. 그러면 여러분 얘 1몰 모아놓으면 몇 리터 돼요? 20.4리터 되죠. 0도씨 1기압이니까. 그럼 22.4리터당 질량은 얼마게 구할 수 있죠? 아니 여러분 22.4리터당 질량이잖아요. 이게 22.4리터당 질량. 안 그렇습니까? 2.5 곱하기 22.4를 하면 22.4리터면 1몰인데? 그럼 이거 계산하면 1몰 질량 아니에요? 화학식량? 그럼 보기 중에 화학식량이 요만큼 나오는 애 고르면 되는 거예요. 단위를 잘 보세요. 1리터에 2.5g? 그럼 22.4리터에 몇 g이지? 여기다 22.4리터 곱하면 몇 g이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1몰 질량이 얼마구나, 화학식량 얼마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보기 중에 그 화학식량을 가진 애를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따라왔어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뭐 기본. 그리고 설마 여러분 원자수 구하는 거 까먹은 거 아니죠? 원자수 어떻게 구해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여러분 이걸 까먹고 문제를 풀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풀려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제가 여러분들 외울 때까지 얘기한다고 했던 그 식.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서 다음 장을 가니까 딱정벌레가 드디어 나오는군요. 몰은 화학식량분의 질량.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 잊지 마시고. 우리 보통 이러한 문제들은 셋 중에 2개 주고 하나 구해라. 기억납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죠. 셋 중에 2개 주고 하나 구해라. 문제는 뭐를 주는 대신 꼭 뭐를 많이 준다. 기체는 꼭 이걸 부피로 바꿔서 알려준다. 상관없다. 어차피 부피비가 몰비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중에 우리 한 문제만 같이 풀어볼 건데 11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 정도는 이제 껌으로 풀어야죠.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이코 질량비. 질량비 3대4. 아이코 부피비. 부피비 1대1. 부피비가 몰비. 부피비가 몰비. 그럼 이게 몰비나 다름없네요. 아이코 몰비와 질량비가 있으니 무슨 비 나온다? 화학식량비 나온다. 몰비와 질량비가 있으니 화학식량비 나온다.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잊지 마세요. 1분의 3 대 1분의 4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얘 화학식량비가 3대 4다. 여기까지 나온 다음 뭐 하시라 그랬죠? 제가 그 다음. 일반적인 문제는 화학식량비 3대 4까지만 나와도 풀리지만 얘처럼 분자식이 명확하게 있고 화학식량비가 나오는 경우 얘 분자량을 그냥 3, 제 분자량을 4로 놓고 A, B의 식 세워서 연립해갖고 A, B 원자량비까지 구해라. 기억납니까? 3A = 3, 2A 플러스 B는 4. 이거에서 연립해갖고 A와 B가 몇 대 몇인지까지 구해야 원자량비까지 나오는 거다. 분수 나와도 상관없다. 왜냐? 어차피 이게 진짜 분자량이 아니기 때문에 A, B의 원자량 분수 나와도 돼. 어차피 B로 쓸 거니까. 이 얘기 했었죠. 기억나요? 분자식과 분자량 B가 나오면 저 분자량 B가 실제 분자량이라 생각하시고 연립해서 원자량 B까지 구해라. 거기까지 나오면 이 문제는 다 풀린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문제에서 만약에 가와나의 밀도비가 몇 대 몇이냐고 물으면 가와나의 밀도비 몇 대면?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밀도비가 화학식량비, 밀도비가 화학식량비. 둘 다 기체고 한 종류씩만 들었을 때. 밀도비가 화학식량비가 3대 4니까 밀도비도 3대 4인 거예요. 만약에 밀도비 물었으면 그냥 3대 4예요. 이럴 때 써먹는 거라고요. 밀도비 = 화학식량비. 알겠어요? 하나씩만 들어있고 모두 기체일 때. 원자수 어떻게 해? 분자수 곱하기 한분자당 원자수. 아주 이것만 못해. 그냥 분자수 곱하기 한분자당 원자수. 근데 분자수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몰비가 부피비이자 분자수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 분자수 곱하기 한분자당 원자수 3개. 분자수 곱하기 한분자당 원자수 3개. 얘네 분자수비 얘네 그래서 원자수비 똑같이 3대 3 1대 1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총 원자수비를 물은 게 아니라 A 원자수비를 물었어. 용기 안에 총 A 원자수비. 그럼 분자수 곱하기 한분자당 A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분자당 A 원자수. 이거 하면 A 원자수비가 나오는 거죠. 3대 2 이렇게. 원자수비 잊지 마세요. 원자수비. 알겠죠? 하실 수 있죠?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 자, 우리 14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지금 보여야 돼요. 우리 모른 화학식량분의 질량 딱정벌레 3개 중에 2개 주고 하나 구하는 문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보여요? 부피비는 몰비, 부피비는 몰비. 몰비 준 거잖아요. 6대 3대 3대 6. 질량비 준 거잖아요. 6대 4.6대 4.4. 여기까지는 준 거잖아요. 그럼 몰비 있고 질량비 있으니 여기서 뭐 나와? 화학식량비. 그죠? 화학식량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에서 화학식량비 나올 거 아닙니까? 얘네 세 놈. 그럼 화학식량비 3개 구해서 x 플러스 y는 얼마? x 플러스 2y는 얼마? z 플러스 2y 얼마? 연립해서 x, y, z 원자량비 구하면 끝. 뭐가 달라요 지금 앞에 거랑? 그죠? 똑같죠? 부피와 질량을 주는 문제는 풀이 방법이 다 똑같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풀어보세요. 16번도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질량비 6.4 대 0.4 대 8.8. 그 다음 뭐 줬어요? 부피비 1대 1대 1. 여기서 뭐 나와요? 화학식량비 몇 대 몇 대면. 그 화학식량비를 얘네 분자량이라 생각해서 x, y, z에 대한 식 3개 연립 원자량비 구하면 끝! 다 똑같죠 지금. 알겠습니까?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손 못 대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17번 문제가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읽어봐요. W와 Z는 AC와 AC2 중 하나래요. 얘네 둘이 AC 아니면 AC2인 거예요. 근데 ABC 중에 C가 원자량이 제일 커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AC고 누가 AC2일까요? W와 X 중에 이것만 한번 구분해 봅시다. 이걸 어떻게 비교해요? C가 원자량이 제일 커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뭐라고? 말을 해 그지깨깨나. 수시도를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듣냐.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뭐? W가 AC2라는 거예요? AC라는 거예요? AC 진짜. 야 봐봐요. 여러분 일단 AC만 있다고 쳤을 때 C가 A보다 무겁다 그랬잖아요.
그럼 전체 중에 C가 차지하는 질량이 A가 차지하는 질량보다 많은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색깔 칠해놓은 게 다 C 질량 비율이고 색깔 안 칠해진 게 A 질량 비율인 건 내가 알겠잖아요. 근데 AC와 AC2 중 전체 중에 A가 차지하는 질량비가 더 큰 건 둘 중에 누구예요? 1번, 2번. 1번이죠. 전체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은 1번이 더 크죠. 그럼 전체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큰 게 누구야? X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AC, 이게 AC2 이렇게 찾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체 중에 얘가 차지하는 질량비가 누가 더 큰가를 이용해서 누가 AC고 누가 AC2인지.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얘도 누가 BC고 누가 BC2인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C가 제일 무거운 건 똑같으니까. 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18번. 자, 이제 여러분 요 정도 수준이면 중상 정도, 내신으로 쳤을 때는 중상 정도 수준이라 보시면 되고, 일단 가의 힌트만 좀 봅시다. 여러분 이걸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딱 보고 알 수 있는 힌트를 일단 찾아봐요. 질량과 부피가 있으면 뭘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화학식량.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나오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AB4 화학식량 구할 수 있습니다. 질량과 부피가 있으니. 얘네 이 문제는 1몰 부피 28리터가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실제 몰수로 바꿀 수도 있어요. 1몰 부피가 28리터면 7리터는 몇 몰이에요? 4분의 1몰. 여기까지 나오죠? 28리터가 1몰이니 7리터면 4분의 1몰. 그럼 몰과 질량이 있으니 정확한 화학식량이 나와요. 얘네는.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에서 얘는 지금 화학식량이 16.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상대값도 아니고 진짜 값. 그 다음 가는 일단 부피가 21리터야. 이거 몇 몰이에요? 28리터가 1몰이라며요. 21리터면 4분의 3몰. 질량은 없으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나오잖아. 얘 같은 경우. 그죠? 일단 확실하게 나오는 것까지만 찾아요. 그 다음 얘는 14리터 몇 몰? 2분의 1몰. 1몰에 28리터니까요. 2분의 1몰 질량이 15g이에요? 그럼 얘는 화학식량, 분자량이 정확히 얼마? 30. 여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감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건 여기서는 지금 다 찾았습니다. 그래프가 원자수예요. 원자수.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분자당 원자수. 자, 그러면 뭐 안 주어진 건 쓸 수 없으니 주어진 걸 써야죠.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분자당 원자수. 자, 얘가 분자수 곱하기 한분자당 원자수 해봅시다. 분자수 4분의 3몰.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4분의 3몰. 곱하기 한분자당 원자수가 몇 개? A2, B4니까 6개. 그죠? 4분의 3몰 곱하기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또 4분의 3 곱하기 6 해서 얘 총 원자수 18도 이렇게 계산해라. 이거 안 돼요. 상대값이잖아요. 이렇게 구하시면 안 돼요. B로 들어가셔야 돼요. 상대값은 이꼴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B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의 원자수 대 그 다음 얘도 들어가야죠. 얘 분자수 몇 몰? 2분의 1몰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2 플러스 X가 되는 거예요. 요 비율이 총 원자수비 18대 16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거 이꼴 18, 이거 이꼴 16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상대값이기 때문에. 알겠죠? B로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X값이 나와요. X 구하니까 얼마 나온다고요? 8이요? 아니에요? 6이에요? X가 6 나온대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보시면 X가 6이래요. 그럼 여기까지 얘 X값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엔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얘가 분자량 16, 얘가 분자량 30. 둘 다 AB로 이루어진 애 아니에요? 연립하면 AB 원자량이 정확히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그러면 얘의 분자량이 나오죠. AB 원자량이 나오는 순간. 얘 분자량이 나오면 얘 분자량하고 몰수를 이용해서 질량 W 구할 수 있죠. 됐습니까? 여기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어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1번. 당연히 모르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은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를 써먹으시되 상대값으로 주어져 있으면 항상 식을 B로 세워라. 이꼴로 세우면 이거 완전 틀린 답 나와요. 알겠죠? 자, 요거 나머지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19번은 숙제로 남겨드릴게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20으로 갑시다. 이 문제는 아주 웬갓 학교의 내신에 다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되게 좋아해요, 이 유형을. 왜 이유는 모르겠는데 되게 좋아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얘가 잘 따라와요. 지금 콕으로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요. 가하고 나하고 완전 분리. 이때 가 쪽에 A하고 B가 들어있고 피스톤이라는 거는 양쪽에 압력이 같아질 때까지 움직이다가 멈추는 거기 때문에 양쪽의 압력 똑같고 당연히 온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가만 가지고도 우리가 벌써 알 수 있는 힌트가 뭐가 있냐면, 가만 가지고도 뭐가 나와요? 우리 맨날 하는 거 보여요? 질량비 1대1 이거 보이잖아요, 그죠? 이건 보여. 여기까지는 보여야죠. 가만 놓고 봤을 때 질량비 1대1 W잖아요. 그 다음 또 부피비 얼마? 1대2 V 2V잖아요. 부피비 이꼴 몰비 아닙니까? 몰비와 질량비가 있으니 여기서 뭐 나와요? 화학식량비 나오죠. 셋 중에 2개 있고 나머지 하나 나온다. 여기까지는 보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얘네 화학식량비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해가지고 2대1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만 갖고 풀었을 때 질량비, 몰비, 화학식량은 몰분의 질량에서 2대1 해갖고 기억선지까지 나와요. 분자량은 A가 B의 2배인 것까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문제에서 콕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콕을 열었더니,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더니 요쪽 B가 4V가 됐다는 거예요. 콕을 열었더니 4V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콕을 열면 기체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4V가 됐다는 건 가에 있는 기체가 나로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A가 나왔겠어요? B가 나왔겠어요? 당연히 B가 나온 거죠. A는 나올 구멍이 없죠, 현재. 그래서 원래는 B가 V리터 있었는데 콕을 열었더니 가에서 몇 V가 밀려 나왔다. 3V가 추가로 밀려 나와가지고 총 4V가 되었다. 지금 이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기서 4V가 밀려 나왔으면 이 안에는 대체 자 남은 기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요? 여러분,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양쪽에 내가 기체를 넣고 연결을 하면 자연적으로 한쪽 기체가 절로 다 옮겨져서 여기가 빵이 되는 게 가능해요? 안 돼요, 여러분. 기체가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를 해도요, 만약에 여기 가 쪽에 총 용기 부피가 얼마짜리예요? 용기 부피가 총 3V짜리죠, 지금 현재. 용기 부피 자체가 3V짜리 거잖아요. 그럼 내가 콕을 열어서 기체들이 왔다리 갔다리를 하더라도 이 안에 몇 V만큼은 남아있게 돼 있어. 3V만큼은 남아서 용기를 채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3V인데 3V의 기체까지 싹 나가서 이 안에 용기가 진공이 돼? 자연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체라고 하는 것은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3V 용기 안에 얘를 꾸겨 넣어가지고 4V, 5V를 넣는 건 가능해도요, 콕을 열면 이 안에 밀려 나오고 최소한 몇 V는 남아있는 게 정상이야. 자기 용기 부피만큼은 기체가 남아있어야 정상이다 이거예요. 자, 다시 기체는 용기 안에 억지로 쑤셔 넣어서 부피가 3V이지만 4V, 5V를 쑤셔 넣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열어서 뚜껑을 열면 이 안에 3V보다 더 많이 들어있어도 다 빠져나가고 몇 V는 최소한 남게 돼 있다. 자기 기체 용기 부피만큼 3V만큼은 안에 기체가 남아야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얘 부피가 3V이고 안에 기체도 3V가 들어있어야 공기 중에 대기압하고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양쪽 기압이 같아질 때까지 기체가 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이 안에
총 기체가 원래 몇 부위 꾸겨져 들어가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콕을 열었더니 3부위가 밀려 나왔어요. 그래도 이 안에 몇 부위는 최소한 남아 있어야 돼. 3부위. 자기 용량만큼은 기체가 남아서 채워져 있어야 된다고요. 용량이 3부위니 기체 3부위는 남아 있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남은 기체 3부위에 밀려 나온 기체 3부위. 원래 이 안에 몇 부위가 꾸겨져 있었던 거예요? 6부위가 압축돼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6부위가 압축돼서 들어가 있다가 콕을 여니까 3부위 나오고 딱 자기 용량만큼만 이 안에 남은 거다 이 얘기예요. 감 왔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6부위가 쑤셔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는 원래는 6부위가 들어있었어요. 처음에 콕 열기 전에는 그 6부위가 몇 대 몇으로 나눠져서 있었던 거야. 1대 2로. 그럼 A는 실제로 몇 부위가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2부위가 있었던 거예요. 얘는 4부위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얘가 4부위 있었는데 콕을 열었더니 이 중에 3부위 밀려 나오고 이 안에 얼마만 남게 돼? 부위만 남은 거죠. 콕 열었더니. 감 왔습니까? 자, 그럼 콕을 연 후에는 몇 부위만 남는 거예요. A 부위, B 부위. 그래서 콕을 연 후에는 얘가 이렇게 된 상태가 될 테죠. 이해됐습니까? 자, 용기에 콕을 열었다고 해서 용기 안이 진공이 될 수는 없다. 자기 부피만큼은 남아있는 거다, 기체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디귿이 나와요. 콕을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땐 이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A의 부피는 그땐 이 부위가 되는 게 맞죠. 자, 이제 니은만 남았어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안에 원래 들어있었던 B는 4부위. 그 4부위가 질량으로 Wg이었던 거죠. 4부위 질량이 W예요. 근데 얘는 V 질량은 X거든요. V의 질량이 X면 4부위 질량은 4X인데 4X가 W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V 질량이 X, 4부위 질량은 W. 그러면 4부위 질량은 X로 표현했을 때 4X니까 4X가 W 이거네요. 그럼 여기서 니은이 나오죠. X는 4분의 W. 맞네요. 됐습니까?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 콕을 열면 자기 부피만큼만 남기고 다 밀려 나온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오케이? 괜찮아요? 꼭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꼭. 되게 중요해요. 다음 장으로 갑니다.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잊어먹으면 아주 종이에 100번 쓰게 만들어줄 거야.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1g당 분자수, 1g당 분자수 분자량의 역수, 1g당 원자수 분자량의 역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기억하시죠? 이건 그냥 달달달 외워야 돼요. 그리고 1g당 분자수라는 말을 되게 여러 가지로 써준다. 과학에서는 단위 질량 그러면 1g이에요. 단위 질량 그러면. 그래서 1g당 분자수, 단위 질량당 분자수랑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 분자수 대신 부피비를 쓸 수도 있죠. 분자수 비 이꼴 부피비니까. 그래서 1g당 부피 다 똑같은 말이다. 분자량의 역수 달달달 외우신 후 여러분 여기서 22번으로 갑니다. 잘 봐요. 이따위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따위로. 분자량까진 좋아요. 뭐 분자량 준 것까진 좋아요. 단위 질량당 부피, 단위 질량당 원자수. 일단 이게 나오면 뭘 준 거다? 단위 질량당 원자수는 결국 1g당 원자수. 분자량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이거 알려준 거잖아요. 단위 질량당 원자수,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니까요. 단위 질량당 원자수는 1g당 원자수 분자량의 역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요. 이걸 알려준 거구나. 여기까지 왔어요, 감? 여러분, 이건 뭐예요 대체? 단위 질량당 부피? 1g당 부피! 단위 질량당 부피! 1g당 부피! 분자량의 역수! 외워야 된다고요! 이거 분자량의 역수. 이해하셨냐고요, 여러분? 알겠어요? 근데 분자량이 아예 여기 있잖아요. 그럼 봐라.
얘네들 분자량비 1대2죠. 그럼 분자량 역수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요? 2대1. 아, 9네. 저게 외워져야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 분자량의 역수구나 이거.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분자량비가 1대2니 분자량의 역수비는 2대1이지. 여기서 벌써 B값이 나와요. 그 다음 단위 질량당 원자수. 여러분 얘 좀 보세요. 얘. 자, 분자량 분해. 한 분자당 원자수 몇 개? 2개. 분자량 분해. 한 분자당 원자수 몇 개? 1개. 요 비율이 몇 대 몇? T대3. 분자량 분해 한 분자당 원자수. 분자량 분해 한 분자당. 이건 상대값이니까 이꼴 아니에요. B로 들어가요. 분자량 분해 한 분자당 원자수. 여기서 D값 나오겠네요. D는 얼마냐? 이게 1대 4분의 1, 4대 1이니까 4대 1 이꼴 D대 3이니까 얘가 12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됐죠? 그 다음 얘는 어디서 나오겠어? 이것도 뭐 얘네 둘을 이용하든 아니면 얘네 둘을 이용하든 편하신 대로. 자, 얘 분자량 4. 분자량 분해 한 분자당 원자수 Y 하나 대 분자량 분해 한 분자당 원자수 몇 개예요? 얘 X2Z죠? 3개. 요 B가 몇 대면? 3대 2. 여기서 A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A값 나오면 C값도 나오는 거죠. 분자량이 다 나왔으니. 쟤네는 분자량 역수비인데. 그럼 C값도 나와요. 끝. 지금 이 문제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 1g당 원자수는 분자량 분해 한 분자당 원자수. 이거 말고 쓴 식이 뭐가 있어요? 이거 두 개 갖고 다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거라는 걸 알아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외워야 돼요. 요 표는 똑같은 표가 뒤에 또 있어요. 다시 풀어보시라고. 선지는 다르고 표만 똑같은 문제를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숙제로 다시 한번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이것도 제가 풀어드릴 건 아니고 봐봐요. 부피비가 몰비죠. 부피비가 몰비죠. 부피비가 몰비. 그럼 얘네가 3대2의 몰비로 들어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를 왜 원자수는 그냥 써먹을 수 있는 힌트가 아닙니다. 원자수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죠. 근데 몰수가 부피비이자 분자수비 아니에요? 여러분,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6,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12, 3, 6, 18 대 24를 한 개 원자수비 3대 X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원자수비 이꼴 3대 X. 알겠어요? 상대값이기 때문에 이꼴이 아니라 B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원자수 공식을 얼마나 많이 써먹는지 봐봐요. 그럼 단위 부피당 질량. 선생님 단위 부피당 질량은 처음 보는데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시계 형태로 바꿔봐요. 이거 뭐분의 뭐란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과학에서 뭐시기 당 뭐시기 하면 이게 무슨 뜻이다? 당이 붙는 애가 분모라는 뜻이다. 이거 몇 번 얘기해 준 적 있죠? 즉 단위 부피당 질량이면 뭐분의 뭐란 뜻이에요? 부피분의 질량. 뭐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거? 밀도네요. 부피분의 질량 밀도 아니에요? 밀도비 이꼴 화학식량비 아니에요? 모두 기체고 하나씩만 들었다 써먹을 수 있죠. 밀도비 이꼴 화학식량비.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분자수비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분자당 원자수 나오고 몰비 있고 근데 이거를 화학식량비를 얘네를 따로 구할 필요가 있어요? 화학식 좀 보세요. A2B4와 A4B8 누가 봐도 분자량비 몇 대 몇? 1대2죠. 누가 봐도 분자량비가 1대2인 관계잖아요. 실험식이 갖고 지금 제가 얘 2배인 관계니까. 그럼 분자량비 1대2, I코 밀도비도 1대2. 왜? 분자량비가 1대2니까. 분자량비가 밀도비니까. 이럴 때 써먹는 거란 말이에요.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원자량은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밀도비는 화학식량비, 밀도비는 화학식량비 하나씩 들었고 기체니까 이때 써먹을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이럴 때 쓰시는 거예요.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24번 같은 경우 이거는 제가 자료만 해석해드리면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이 NA가 무슨 뜻? 그냥 이몰. 뒤에 머시기 NA 붙으면 그냥 몇 몰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이몰이구나.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머시기 NA 하면 이몰이고요. 원자수가 이몰이에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2개. 이 소리죠 지금. 그럼 얘는 분자수로 1몰 있다는 얘기죠. 아하. 분자수 1몰. 지금 이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그럼 분자수가 1몰이고 분자식이 AB면 A 원자수로는 몇 몰 있는 거예요? 분자수가 1몰이에요. 그리고 AB예요. A 원자수로는 몇 몰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1분 전에 말했어요. 원자수 뭐?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 넣어서 왜 적용을 안 해요? 지금 이것만 몇 번째 쓰고 있는데!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 정신 안 차려? 분자수 1몰이라고 나왔잖아요, 지금! 한 분자당 A 원자수 몇 개? 한 개! 그럼 A 원자로도 1몰 있는 거죠, 지금. 왜 원자수 공식 안 써요? 원자수 공식 써요. 문제에 원자수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 공식에 넣어야 돼요. 마음대로 계산하지 말고. 응? A 원자수로도 1몰 있는 거죠. 근데 A 원자수로 1몰 있는데 그 A 원자 1몰이 질량으로 12라는 거예요. 뭘 준 거야? A 원자량. A 원자 1몰 있을 때 A 원자 질량으로 12g인 거예요. 그럼 A 원자량이 12다. 지금 이 소리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A 원자량이 10이다. 따라왔어요? 그럼 A 원자량이 12고 얘 문제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가와 나는 분자량이 같아요. 분자량이 같아요. 근데 A 원자량이 12면 얘는 A 원자로 몇 몰 있다는 소리예요? 2몰 있다는 소리죠. 분자량이 12, 아니 원자량이 12니까.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A 원자로 2몰 여기서 다시 들어가요. 지금 이 식만 몇 번 써먹는지 알아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A 원자수 2개. 아이코 얘 분자로 1몰이네. 1몰 질량 28. 그러면 얘도 28이네. 왜? 얘네 분자량이 같다 그랬거든. 문제에서. 분자량이 같고 둘 다 1몰 있으니 질량도 똑같죠. 아, 둘 다 분자량 28이구나. 그럼 A 원자량이 12고 둘 다 분자량 28이니 BC 원자량 나오겠죠. A 원자량 12, 분자량 28로 똑같아. 그럼 B 원자량, C 원자량 나오는 거잖아요.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이해했습니까? 원자수를 얼마나 많이 써먹어. 이 하나의 문제에서만 지금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문자당 원자수를 몇 번 써먹었는지 봐봐요. 진짜 많이 써먹어요. 진짜. 알겠어요?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셨어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자, 이제 뒷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봐요. 내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한 번에 풀어내기를 원하고 지금 풀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꼭 따라와 보시라는 거예요. 28번. 이거 잘 봐요. 그럼 이제 이런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이면 이거 뭐구나. 1g당 원자수 뭐구나. 속으로라도 읊어봐요. 분자량분의 한 문자당 원자수.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안 보이면 문제가 안 풀린다니까요. 이건 뭐구나. (1g당) 부피. 난리 났네. 이건 뭐구나. 여러분 앞에서 내가 1g당 분자수와 똑같은 말을 몇 개를 써줬는데 1g당 부피. 이게 1g당 분자수랑 뭐가 달라요? 부피비가 몰술인데. 분자량의 역수. 이게 나와야 문제가 풀린다니까요. 따라왔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분자량의 역수비죠. 뭘 알려준 거야? 그냥 분자량 B를 준 거예요. 그럼 얘네 분자량 B는 몇 대 몇 대면? 7대 11대 11이라고 치면 이걸 알려준 거예요. 아, 분자량 B 7대 11대 11. 분자량 역수비를 알려준 거잖아. 한 번 꼬아서. 분자량 B가 7대 11대 11이라는 얘기를 분자량의 역수비가 11대 7대 7이다로 꼬아서 알려준 거예요, 지금.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분자량이 있겠다. 그 다음, 얘네 한 분자당 원자수가 3 이하거든요. 자, 얘네 한 분자당 원자수를 몰라요. 분자량 분해. 한 분자당 원자수 모르니까 제가 A개라고 하겠습니다. 한 분자당 원자수. 분자량 분해 한 분자당 원자수. 얘 분자량 11. 분자량 분해. 한 분자당 원자수 B개라고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몇 대면? 22대 2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분자량 분해 한 분자당 원자수. 분자량 분해 한 분자당 원자수예요. 뭐가? 1g당 원자수가. 근데 분자량 B는 7대 11. 한 분자당 원자수비 22대 21. 그럼 1g당 원자수가 22대 21. 한 분자당 원자수만 미지수인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요걸 구하시면 AB가 나와요. 자, 계산하시면 2B는 3A. 그래서 A 대 B가 2 대 3. 근데 얘네 어차피 한 분자당 원자수가 3 이하이기 때문에 A는 2, B는 3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즉 얘는 한 분자당 원자수가 2개. 얘는 한 분자당 원자수가 3개짜리란 얘기예요. 감 왔어요? 여기까지 못 따라오신 분.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신 분. 1g당 부피는 분자량의 역수. 그러면 여기서 분자량 B를 준 거고. 분자량 B를 그냥 분자량이라 생각하고 쓴 거예요. 분자량 분해 한 분자당 원자수를 했을 때 1g당 원자수가 나와야 되죠. 하지만 상대값이니까 B로 썼고요. 이게 상대값이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한 분자당 원자수 2개짜리, 3개짜리. 그럼 가는 분자식이 확실하죠. 가의 분자식은 뭐예요? XY죠? X와 Y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분자당 원자수가 2개면 그냥 XY지. 따라왔어요? 문제는 나예요. XY2인지 X2Y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 분자당 원자수가 3개인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그죠? 근데 다를 보시면 얘네 분자량도 같고요. 1g당 원자수도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죠? 한 분자당 원자수도 똑같다는 얘기죠. 얘도 3개라는 얘기예요. 한 분자당 원자수가. 그러면 얘가 X2Y일 수도 있고 XY2일 수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 원자량이 요 관계여야 해요. 그럼 제가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얘 X2Y로 잡으시고요. 얘 분자량 7, 11 해갖고 X 플러스 Y 7, 2X 플러스 Y 11 연립해갖고 XY 원자량 얼마 나오는지 구해봐요. 그래서 Y가 X보다 원자량이 크게 나오면 걔가 맞는 거고요. 아니게 나오면 2번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같은 방법으로 이 둘 중에 XY 누군지 찾으신 후 봐도 같은 방법으로 Y2Z인지 YZ2인지 연립해서 Z 원자량 구해갖고 이 사이에 들어오는 놈을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X, Y 전부 다 결정이 돼요. 원자량도 나오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부터 해보실 수 있죠?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1g당 분자수, 1g당 원자수가 나오면 어떻게 이용하는가? 시험에 진짜 최소한 선지에 3개 이상은 나와요. 문제가 한 20문제 있으면 그중에 한 3문제에는 1g당 분자수, 1g당 원자수를 반드시 최소한 물어본단 말이에요. 꼭! 아니면 아예 이렇게 자료로 줘버리든가.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나머지 거 20번 문제는 아까 풀었던 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시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선지만 달라요. 선지만. 한번 풀어보시고 뒤로 가죠. 여러분 32번 같은 경우도 봐봐요. 1g당 원자수 보여요? 그리고 단위 부피당 질량 보여요? 단위 부피당 질량이 뭐라고요? 이럴 거예요? 단위 부피 당자 붙으면 뭐? 분수로 바꾸시라고. 부피분의 질량, 즉 단위 부피당 질량이 뭐예요? 밀도예요. 밀도비예요. 자, 밀도비 이꼴 뭐다? 화학식량비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하고 있어요. 즉 분자량비 준 거예요. 이거 알겠어? 단위 부피당 질량, 부피분의 질량, 아이쿠 밀도네.
밀도 비는 화학 식량비, 얘네 분자량비 준 거예요. 분자량비가 8대 27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1g당 원자수 뭐요? 분자량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분자량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그러면 한 분자당 원자수. 그러면 분자량비 여기 있잖아요. 8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아, 분자량도 정확하게 또 있네. 32. 친절하게. 아예 실제 분자량이 있네. 32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몇 개? n 플러스 n. 이게 16분의 3몰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B로 풀 필요가 없어요. 왜? 진짜 16분의 3몰 이거잖아요. 정확하게. NA가 붙었다는 건 실제 몰수거든요. 이건 B가 아니라 이걸로 풀어도 돼요. 실제 분자량 있고 실제 한 분자당 원자수 있고 실제 1g당 원자수가 있으니 이거는 등식에 넣어도 되죠. 밑에 거 똑같이 식 세워서 MN 연립해갖고 MN 값 풀면 끝. 왜냐면 얘의 분자량비가 8대 27. 이게 몇 배예요? 818, 826. 이게 몇 배입니까? 8대 27. 하여튼 얘가 이게 84, 32니까 얘도 곱하기 4를 하면 실제 분자량이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분자량이 있겠다. 한 분자당 원자수 3n 있겠다. 실제 분자량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9분의 1몰. 집어넣으면 n값 나오고 코에다 집어넣으면 n값 다 나오는 거죠. 이해했어요? 결국 핵심은 이게 분자량 B인 걸 아니? 예요. 이게 분자량 B인 것만 알면 A값 나오고 그러면 1g당 원자수 공식에 넣어서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화학이 왜 어렵다? 똑같은 소리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어렵다. 이게 다 같은 소리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응? 해보세요. 33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에 x가 들어있었는데 y를 집어넣고 y가 들어있었는데 zy를 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얘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여기서 딱 보고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가 있어요? 보자마자 나오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가에서 나로 넘어갈 때 뭐라고? 부피가 지금 얼마 늘었어요? 4분의 1V가 늘었죠. 이 4분의 1V가 누구의 부피? 이게 얘가 부피로 4분의 1V란 소리죠? 아니 얘 8g 넣었는데 부피가 4분의 1V 늘었으면 얘가 8g당 4분의 1V를 차지한다는 소리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질량비 있죠. 부피비 있죠. 뭐 나와요 여기서 XY에? 화학식량비. 우리 맨날 하던 그게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X와 Y2의 화학식량비. 얘네 지금 질량비가 40대 8. 그 다음 부피비가 V 대 4분의 1V. 1대 4분의 1이니까 4대 1. 여기서 화학식량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부피비가 몰비니까? 맨날 똑같은 거잖아요. 화학식량 몰분의 질량, 몰분의 질량. 10대 8. 아, 5대 4. 일단 얘네의 화학식량비는 나와요. 여기서. 질량이 40하고 8. 부피가 4대 1. 화학식량 B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가면 왔어요? 안 와요? 왔어요? 자, 그 다음 문제에 주어진 힌트 이런 거예요. 실린더 속 총 원자수비를 힌트로 줬어요. 총 원자수. 여러분 원자수비는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지금 오늘 써먹는 공식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그 다음 1g당 분자수 분자량의 억수. 1g당 원자수 분자량 분의 한 분자당 원자수. 이거 말고 지금 써먹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자, 나 안에 총 원자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예요. 근데 지금 선생님 분자수를 모르는데요? 모르긴 왜 몰라요? 부피비가 몰비인데. 부피를 분자수처럼 쓰셔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부피 V잖아요. V도 꼴배기 싫으면 얘 그냥 1로 잡으세요. 1로 잡고 얘 4분의 1로 잡아요. 그냥 V를 1로 놔버려요. 아 괜찮아요. V를 1로 놓고 얘 V당 1몰, 얘 V당 4분의 1몰이라 그냥 놔버려요. 자 그럼 얘가 지금 1몰, 얘가 4분의 1몰 있는 거죠. 여러분 원자수는 뭐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얘 분자수 1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1.
얘 분자수 4분의 1 곱하기 한문자당 원자수 2. 이렇게 싹 더한 게 나의 총원자수죠. 맞습니까? 감 왔어요? 지금 분자수,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문자당 원자수밖에 안 썼어요. 그럼 다는 어때요? 여러분, 얘가 1몰, 얘가 4분의 1몰인 건 안 바뀌죠. 얘만 추가했다고 얘네 몰수가 바뀌진 않잖아요. 얘는 얼마 추가된 거예요, 지금? 이걸 몰라요. 얘가 얼마 추가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를 뭐 n몰 추가했다고 쓸게요. x를 쓰시든 여러분 편한 데 쓰세요. 문제 없는 기호로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똑같이 분자수 곱하기 한문자당 원자수 1개, 분자수 곱하기 한문자당 원자수 2개, 분자수 곱하기 한문자당 원자수 4개 해서 다 더한 게 이 안에 총원자수죠. 요 총원자수 비가 몇 대 몇? 3대 7. 이 소리잖아요, 지금. 이 비를 풀면 n값이 나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제. n값이 나와버리면 얘가 부피 얼마 추가된 건지를 알 수 있고, 아, 얘는 부피 얼마당 40g이구나. 그럼 부피비, 질량비, 화학식량비 다 나오는 겁니다, 얘네들. 분자량비가 나오면 XYZ 원자량비도 나와요. 끝! 지금 이 문제 복잡해 보이지만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문자당 원자수 이거 말고 써먹는 게 뭐가 있냐고요. 알겠어요? 풀어보세요. 꼭! 됐어요? 따라왔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뒤에 모시기 NA, 모시기 NA 이거 붙으면 다 그냥 몇 몰! 이란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거 전부 이거예요. 근데 얘도 푸실 때 봐봐요. 이게 지금 36번인데 이게 결국은 분자수로 1.5몰이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이면 뭐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문자당 원자수. 아이코! 분자수 곱하기 한문자당 원자수 2개를 했더니 얘가 원자수로 3이네? 그러면 이 값은 실제로는 3인데 상대값으로 표현하다 보니 4가 된 거죠. 그러면 얘는 2로 표현됐지만 이게 지금 실제 값의 3분의 4를 해서 상대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거꾸로 상대값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야 실제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실제값은 얼마란 얘기예요? 2분의 3이라는 소리예요. 즉 1.5예요. 뭐가? 원자수가. 원자수가 2분의 3이에요. 원자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문자당 원자수 몰라. 이게 2분의 1 아닙니까? 이 한문자당 원자수 3개짜리네요. 아하, x는 2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맨 위에서 분자수 곱하기 한문자당 원자수에서 원자수 나왔어요. 상대값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실제값으로 바꾸는지 확인했어요. 밑에 놈도 똑같은 방법으로 실제값으로 바꿔요. 원자수 2분의 3, 즉 1.5. 원자수는 분자수, 여기 있어요. 분자수. 곱하기 한문자당 원자수 3개, AP2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 쉽죠? 그럼 나머지 얘는요? 얘는 부피하고 요놈하고 요놈이 이제 기체 1몰 부피가 28리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얘에게 정확히 몇 몰인지가 나와요. 사실은 1몰 부피 28이니까 부피가 7이면 몇 몰이에요? 4분의 1몰. 얘 분자수 4분의 1몰이에요. 그럼 얘도 A2B니까 곱하기 분자수 곱하기 한문자당 원자수 3개 해서 이게 실제값으로는 4분의 3인 거 이걸 다시 상대값으로 고치면 Z가 되는 것이고 이건 고칠 수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 나옵니까? 그리고 얘 3몰 질량이 11, 얘가 0.5몰 질량이 23. 그러면 얘네들의 분자량 나올 거고요. 그죠? 얘네들 분자량 A, B 연립해서 원자량 구한 다음 가의 분자량 가지고 구하시면 끝. 그 다음은 넘어가실 수 있겠죠? 해보실 수 있겠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괜찮죠? 이 정도는 풀어야 돼요. 37번 이건 좀 보셔야 돼요. 이거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거 아까 봤던 이거 뭐야? 이거 뭐죠? 원자나 분자 한 개의 진짜 질량. 제가 진짜 질량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원자, 분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어떻게 나오는 값이다? 아보가드로수 분해 지 화학식량에서 나오는 값이다. 우리 아까 맨 첫 장에서 제가 비례식해서 이식 유도해 드렸던 거 기억해요?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된다. 이거 유도해서 쓸 시간 없다. 즉 다시 말하자면 원자나 분자 한 개 실제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화학식량이 나온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쵸? 즉 문제에 이렇게 실제 질량을 주면 여기다가 뭘 곱해?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지 화학식량이 되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아보가드로 수를 곱했더니 자기 분자량 2가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인 거예요? 6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아하, 실제 질량은 아보가드로 수분의 화학식량이니까 실제 질량의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화학식량이 되겠구나. 그러면 요 실제 질량의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서 나온 분자량이 2구나. 여기서 아보가드로 수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얼마로 썼는지. 오케이? 이게 왔다 갔다 돼야 돼요. 어느 세월에 이 문제를 푸는데 얘를 유도하고 있냐고요.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40번 문제는 앞에서 푼 거랑 똑같은 거니까 다시 풀어보시고 38번도 봐요. 이게 진짜 질량이잖아요. 진짜 질량. 찐 질량. 그럼 여기에 뭘 곱하면? 아보가드로수를 곱하면 지 화학식량이 나온다는 소리죠. 아보가드로수 주어져 있으니 여기에 6 곱하기 23 해갖고 얘 원자량으로 바꿔서 쓰란 얘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거를 여러분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요 12페이지 그 유형 6번부터는 왜냐면 유형 6번은 조금 여기서부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끊고 제가 숙제를 요 40번까지 내드리고 완자가 아마 그 뒤에 기본 문제만 풀려져 있고 저기 뭐죠? 단원 마무리가 안 풀려져 있을 거예요.